반갑습니다. 1970년생 경술생 개띠 선생님들, 대구에서 작은 철학관을 지키며 사람들의 사주와 삶의 굴곡을 함께 살펴온 세월이 어느덧 25년을 훌쩍 넘었습니다. 올해 2026년 병오년은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봄이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9월 정유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57세 경술생 개띠 선생님들에게 이번 9월은 그냥 가을이 시작되는 한 달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올해 병오년의 오와 선생님들의 술이 이미 인호술화국으로 이어질 수 있는 한 축을 만들고 있고 9월에는 유가 들어와 선생님의 술과 유술회를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한 달 뒤 10월에는 다시 술이 들어오는 무술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은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실제로는 10월에 큰 정리를 앞두고 사람과 돈, 문서와 재산의 조건을 아주 세밀하게 맞춰놓는 달입니다. 집을 팔려고 몇 달째 기다리는 분, 땅을 정리해야 하나 고민하는 분, 자녀에게 들어가는 돈이 커진 분, 사업을 계속 확장해야 할지 줄여야 할지 갈림길에 선 분이라면 오늘 말씀을 끝까지 잘 들어보십시오. 특히 뒤쪽에 부동산 문서운과 10월 무술월로 이어지는 부분은 경술생 선생님들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에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1970년은 경술년입니다. 위에는 경금이 있고 아래에는 술토가 놓여 있습니다. 경금은 아직 세공이 끝난 보석이라기보다 큰 새와 도구, 강한 금속에 비유합니다. 단단하고 직선적이며 결단력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피하기보다 어느 순간에는 정면으로 결론을 내려야 마음이 편한 성질이 있습니다. 술토는 가을의 끝자락에 놓인 마른 땅입니다. 여름의 불기운을 안에 저장한 채 겨울로 넘어가기 직전의 흙이라 겉으로는 차분해 보여도 속에는 아직 열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키고 마무리하고 경계를 만드는 힘도 강합니다. 그래서 경술이라는 기둥을 보면 겉으로는 단단하고 현실적인데 속으로는 책임감과 열정이 강한 모습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경술생 선생님들 가운데는 젊을 때부터 가족 안에서 책임지는 역할을 많이 맡았던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가 해야 할 일이 있으면 결국 내가 하고 돈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해결하고 가족 사이에서 결정이 안 나면 내가 결론을 내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경금은 애매한 것을 싫어합니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팔지 말지 계속 만날지 거리를 둘지 오래 애매하게 두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집니다. 그래서 경술생 선생님들은 속으로 충분히 고민한 뒤에는 꽤 과감하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술토는 또 오래 지키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음은 빨리 결론을 내리고 싶은데 내가 쌓아온 집과 땅, 사업과 인간관계는 쉽게 놓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몇십 년을 살았는데, 이 사업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저 사람하고 몇 년을 알고 지냈는데 이런 마음이 선생님을 계속 붙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생 선생님들에게는 시작보다 정리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새로 시작할 때는 용기가 있는데 오래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을 때는 책임감과 추억이 함께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병오년은 이런 경술생 선생님들을 계속 움직이게 만드는 해입니다. 선생님들의 술과 오레오가 만나면 인호술화국의 두 축이 이미 만들어집니다. 호랑이 인이 더해지면 화의 삼합이 완성됩니다. 따라서 올해는 술토 안에 잠겨있던 화기운도 자연스럽게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활동이 많아지고 해야 할 일도 많아질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생각만 하던 일을 실제로 꺼내기도 쉽습니다. 집을 팔겠다는 결심을 했거나 가게를 정리하거나 확장하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고민했을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도 더 현실적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오년의 화는 경금을 강하게 단련합니다. 경금은 불을 만나야 쓸만한 도구가 되지만 불이 너무 강하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 경술생 선생님들은 나를 왜 이렇게 계속 시험하나 싶은 일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가 갑자기 또 해결할 문제가 생기고 자녀 하나가 괜찮아지면 다른 가족 일이 생기고 돈이 들어오면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이 같이 나가는 시기입니다. 특히 직장과 사업에서는 책임이 커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일을 잘한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목까지 떠맡았거나 가족 안에서도 당신이 알아서 해라는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책임을 맡으면 끝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바로 그 성향을 조절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것은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57세부터는 내 체력과 내 돈이 앞으로의 재산입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까지 모두 해결해주고 선생님 것이 남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자녀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하면 선생님들은 현실적인 해결 방법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마련할지 생각하고 직장 문제가 생기면 사람을 연결해 주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녀가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는지 먼저 보십시오. 부모가 모든 답을 주는 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선생님이 계속 해결하면 자녀는 부모를 든든하게 느끼겠지만 자기 힘을 쓰는 시간이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는 화해 확장과 활동성이 워낙 강했습니다. 병화가 크게 드러내고 오화가 실제 열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주변도 함께 빨라졌습니다. 투자와 사업, 사람 관계에서도 지금 움직여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을 수 있습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이런 분위기에서 자신의 결단력을 강점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빠른 시장이나 사람을 따라가면 경금의 좋은 판단력이 오히려 성급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상반기에 어떤 투자나 사업에서 생각보다 결과가 좋지 않았더라도 지금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하반기는 애초부터 상반기와 다른 흐름입니다. 8월 병신월부터 금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년의 뜨거운 흐름에 신금이라는 선별과 수렴의 힘이 들어오면서 그동안 벌려놓은 일을 처음으로 구분하게 됐습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에게 지난 8월은 무엇을 더 할 것인가 보다 무엇을 줄여야 하나라는 질문이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계속 유지할 상품과 정리할 상품이 보이기 시작했을 수 있고 사람 관계에서도 진짜 내 편과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구분됐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분들은 그 재산을 앞으로 계속 가지고 있을 이유가 있는지 다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와 세금만 계속 나가는데 실제로 사용할 계획이 없다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재산인지 고민할 수 있습니다. 8월에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보다 재료를 고르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신금은 원석을 골라냅니다. 그런데 9월 유금이 들어오면 이제는 골라놓은 것에 값을 매겨야 합니다. 그래서 9월 정유월에는 가격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이 집을 팔겠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얼마면 팔 것인지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줄이겠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엇을 줄일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덜 주겠다만으로 끝나면 또 마음이 약해집니다. 얼마까지 도울 것인지 실제 숫자를 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정유월입니다. 정화는 병화보다 훨씬 집중적이고 세밀합니다. 병화가 멀리까지 보여주는 불이라면 정화는 가까운 곳에 작은 흠을 발견하는 힘이 있습니다. 유금 역시 결과와 품질을 세밀하게 따집니다. 그래서 이번 9월에는 크게 하나를 성공시키는 것보다 작은 실수를 줄이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특히 경술생 선생님들에게는 유와 술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유와 술은 유술해입니다. 해는 충처럼 정면으로 쾅 부딪히는 관계라기보다 작은 어긋남과 기대 차이, 보이지 않는 서운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겉으로 크게 싸우는 일보다 속으로 이 사람이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생기기 쉽습니다. 선생님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는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에서도 그 부분은 당연히 포함된 것 아니었습니까 하는 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업 거래에서도 서로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 재산에서도 선생님 혼자 다 동의한 줄 알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다른 가족이 다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9월은 말을 믿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다시 확인하라는 달입니다.
동과 문서는 더 그렇습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의 연간 경금을 참고축으로 놓고 보면 9월의 정화는 정관의 성질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유금 안의 신금은 경금 기준으로 겁재의 성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개인의 십성은 일간을 중심으로 봐야 하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연주를 기준으로 넓게 설명드리는 참고 관점입니다. 이 흐름을 현실적으로 풀면 재미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관은 규칙과 책임, 사회적인 기준과 계약을 중요하게 만듭니다. 겁재는 사람과 경쟁, 돈의 분배와 내 몫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9월에는 책임은 커지고 사람과 돈을 나누는 문제가 같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선생님이 맡아야 할 역할이 분명해지는데 동료와 업무 영역을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계약 하나가 들어오는데 수익을 파트너나 직원과 나누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팔리는데 가족끼리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의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술생 선생님들은 이번 달 반드시 내 몫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선생님이 계속 양보하지 마십시오. 가족끼리도 적절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힘들다고 부모가 다 책임지면 선생님 노후가 불안해집니다. 사업 파트너와도 나중에 알아서 나누자고 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정하는 것이 관계를 지킵니다. 이번 달의 전체 운세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책임은 정리하고 권리는 분명히 하는 달입니다. 선생님이 해야 할 일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하지만 선생님이 안 해도 되는 일까지 떠맡지는 마십시오. 경술생 선생님들은 책임감이 강해 이런 구분이 어렵습니다. 내가 해버리는 게 빠르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그렇게 계속하면 주변은 편해지고 선생님만 지칩니다. 이제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대가 하게 하십시오. 자녀에게도 그렇고 직장 후배에게도 그렇습니다. 이번 9월에는 특히 인간관계의 품질이 중요합니다. 유술애가 들어오면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지 나를 이용하는지 예민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불편함을 상대의 악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서로 다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거슬렸다고 좋은 사람과 멀어지지 마십시오. 며칠 지나서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그때 관계의 선을 다시 잡으면 됩니다. 반대로 몇 번을 이야기해도 약속을 반복해서 어기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셔도 좋습니다. 9월은 한 번의 실수와 반복되는 무책임을 구분해야 하는 달입니다. 이제 가까이 하면 좋은 띠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호랑이띠입니다. 호랑이의 인과 선생님의 술 그리고 올해 병원연의 오가 만나면 인호술 화국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2026년 경술생 선생님들에게 호랑이띠는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올해는 이미 불이 충분히 강합니다. 그러므로 호랑이띠 귀인을 단순히 더 빨리 하게 만드는 사람으로 쓰면 안 됩니다. 좋은 호랑이띠는 선생님이 고민을 끝낸 일을 실제 실행하게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집을 팔기로 결정했는데 계속 미루고 있다면 믿을 만한 중개업소를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면 필요한 거래처 정리나 사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행동력을 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미루고 있다면 같이 가자고 움직여주는 사람도 좋은 귀인입니다. 호랑이띠의 추진력은 선생님이 방향을 먼저 정한 뒤 사용하십시오. 그 사람이 좋다고 해서 아직 계산도 안 끝난 투자를 따라가지는 마십시오. 두 번째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말띠입니다. 말의 오와 개의 술 역시 인호술 화국의 두 축입니다. 더구나 올해가 병원연이므로 말의 기운은 이미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말띠는 경술생 선생님에게 오래 묵혀둔 일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집은 언젠가 팔아야지만 반복하고 있다면 구체적인 시기를 잡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는 오랫동안 미뤄둔 변화의 시작점을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말띠와 함께 있으면 선생님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둘이 그냥 하자 하고 결정하는 일이 없도록 숫자를 확인한 뒤 움직이십시오. 특히 투자와 부동산 매입은 말띠의 추진력보다 선생님의 현실적인 기준이 우선입니다. 세 번째 가까이 하면 좋은 띠는 토끼띠입니다. 토끼의 묘와 개의 술은 묘술합의 관계입니다.
토끼띠는 이번 달 선생님에게 사람 관계와 가족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귀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기준이 분명하고 말도 비교적 직접적일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재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선생님은 현실적인 말을 했는데 자녀는 차갑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토끼띠가 중간에서 말을 부드럽게 풀어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토끼띠 가족이나 지인이 감정적인 부분을 중재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이번 달 자체가 6월이므로 유와 토끼의 묘는 묘충을 만듭니다. 그래서 토끼띠는 인간관계의 중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계약의 최종 판단까지 모두 맡기는 것은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호랑이띠는 결정한 일을 움직여주는 귀인, 말띠는 막힌 상황에 속도를 붙이는 귀인, 토끼띠는 선생님의 딱딱한 관계를 부드럽게 풀어주는 귀인으로 기억해 보십시오. 반대로 큰 돈과 중요한 문서에서 조심하면 좋은 띠 3가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용띠입니다. 용의 진과계의 술은 진술충입니다. 이것은 토의 두 기운이 정면으로 마주치는 강한 충입니다. 경술생 선생님과 용띠가 집과 땅, 가족 재산을 같이 다루면 생각이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팔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용띠는 계속 보유해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선생님은 더 기다리고 싶은데 용띠가 빨리 정리하자고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내가 더 잘 안다고 하지 마십시오. 진술충은 오래 고정된 것을 움직이는 힘이기도 합니다. 용띠와의 의견 충돌 덕분에 선생님이 놓친 문제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변화가 싸움으로 가면 피곤합니다. 시세와 유지비, 세금과 향후 계획을 놓고 이야기하십시오. 두 번째 조심할 띠는 닭띠입니다. 이번 달 자체가 유이고 선생님의 술과 유는 유술해입니다. 따라서 닭띠와는 작은 약속과 말이 어긋날 가능성을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가 선생님에게 너무 세세하게 간섭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닭띠는 선생님이 중요한 세부 조건을 너무 크게 보고 지나간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특히 계약과 돈에서 그 정도는 알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닭띠가 업무나 재산 문제를 맡고 있다면 중간 과정도 확인하십시오. 상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서로 같은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심할 띠는 소띠입니다. 소의 축과계의 술은 축수령의 관계를 참고합니다. 둘 다 현실적이고 책임감이 강한데 방식이 달라 서로 고집을 굽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 재산과 부모에게 받은 땅, 공동명의 문제에서 소띠와 선생님의 생각이 팽팽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소띠는 시간이 걸려도 안정적으로 가려고 하고 경술생 선생님은 어느 순간 결론을 내려버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서로 상대를 고집스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예전 감정까지 꺼내지 마십시오. 현재 재산 문제만 놓고 이야기하십시오. 예전에 내가 부모님께 어떻게 했는데 같은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해결이 더 어려워집니다. 용띠와는 터전과 재산의 방향을 차분히 조율하고 닭띠와는 작은 약속을 다시 확인하며 소띠와는 고집 싸움 대신 현재 조건을 중심으로 이야기하십시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올해 병원연의 강한 화기운 때문에 몸이 달아오르고 체력이 빠지는 흐름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경금은 불을 만나 단련되지만 계속 뜨거운 환경에 놓이면 피로가 쌓입니다. 술토 역시 마른 토의 성질이 있어서 올해처럼 화가 강하면 몸의 건조함을 크게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 동안 일을 많이 한 분들은 9월에 갑자기 몸이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지면 오히려 긴장이 풀리면서 피로가 한꺼번에 느껴지기도 합니다. 가을이니까 이제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지 마십시오. 오래 쌓인 피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9월 유금의 건조함까지 들어오므로 코와 목, 피부와 기관지를 잘 관리하십시오. 마른 기침이 오래 가거나 호흡이 불편하다면 단순히 가을 탓으로 넘기지 말고 진료를 받으십시오. 물을 적당히 드시고 실내 공기가 너무 건조하지 않은지도 살펴보십시오. 술토의 성질을 고려하면 위장과 소화기 생활도 중요합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음식을 빨리 먹거나 술로 푸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저녁 과식과 야식을 줄여보십시오. 맵고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더 피곤할 수 있습니다. 술자리가 있다면 예전처럼 끝까지 마시지 마십시오. 57세부터는 다음날 회복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한 잔 더 하는 권유를 거절하셔도 됩니다. 또 허리와 무릎도 잘 챙기십시오. 경술생 선생님들은 몸이 힘들어도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끝내려 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혼자 옮기거나 집수리를 직접 다 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돈을 조금 쓰더라도 사람을 불러 몸을 아끼는 것이 더 남는 장사일 수 있습니다. 수면도 중요합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으면 머릿속에서 계속 답을 찾으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9월 유술해가 들어오면 작은 서운함과 생각이 밤에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에 갑자기 화가 나고 자녀가 한 말을 계속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밤에는 결론을 내리지 마십시오. 메모만 해두고 아침에 다시 생각하십시오. 밤의 감정은 아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혈압이나 심장, 호흡기나 소화기 질환이 있는 분은 반드시 의료진의 관리와 검사를 우선하십시오. 명리학은 병을 맞히는 도구가 아닙니다.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제때 알아차리기 위한 생활 참고로만 사용하십시오. 이제 재물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9월 경술생 선생님들의 돈은 내 몫을 지키는 힘이 아주 중요합니다. 돈이 들어올 가능성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와 나눌지, 무엇에 쓸지, 얼마나 남길지를 봐야 합니다. 특히 가족이 많거나 자녀에게 계속 경제적인 지원을 해온 분은 이번 달 한번 전체 규모를 계산해 보십시오. 매달 조금씩 보내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적어 보십시오. 손주 용돈과 자녀 생활비, 보험료를 대신 내주는 것까지 모두 합쳐보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가족을 위해 쓰는 돈은 지출로 잘 생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자식한테 쓰는 건데 뭐.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선생님 통장에서는 똑같이 빠져나갑니다. 57세부터는 자녀 돈과 내 노후 돈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한도를 정하십시오. 부모가 전부 해결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자녀가 사업을 하면서 계속 돈을 요청한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사업이 어렵다면 왜 어려운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한 번의 일시적인 어려움인지 구조적으로 계속 손해가 나는 사업인지 다릅니다. 부모 돈으로 적자를 계속 메우는 것은 해결책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자기 돈을 얼마나 넣고 있는지도 보십시오. 부모 돈만 기다리는 구조라면 멈출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대출 보증이나 명의를 빌려주는 문제도 신중하십시오. 선생님이 직접 돈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도 서로의 이름이 들어가는 일은 내용을 완전히 이해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약속을 구체적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조만간 줄게라는 말은 일정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얼마씩 갚을지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가 어려운 사정이라면 분할로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생님의 돈이 무기한 상대방에게 묶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투자에서는 특히 경쟁심을 줄이십시오. 친구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다고 선생님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이 주식으로 수익을 냈다는 말을 들으면 경금의 승부욕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9월의 겁재적 흐름을 참고하면 사람과 비교해서 움직이는 돈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이 번 돈은 남의 돈입니다. 선생님의 목표는 앞으로 안정적으로 살아갈 돈을 만드는 것입니다. 단기간에 크게 불리는 것보다 선생님 생활을 흔들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수익이 난 투자가 있다면 일부를 실제 현금으로 만드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평가이익은 계좌 숫자일 뿐 매도하기 전까지는 확정된 돈이 아닙니다. 반대로 손실이 난 자산은 본전만을 기준으로 무조건 버티지 마십시오. 앞으로의 가치와 선생님의 현금 필요성을 같이 봐야 합니다. 이번 9월 재물복은 돈을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선생님이 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하나인 집과 땅의 문서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술생 개띠 선생님들은 이번 9월 부동산 계약에서 작은 조건 하나를 정말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유와 술이 해의 관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무조건 계약이 깨진다고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오히려 계약을 세밀하게 확인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그렇게 하기로 한 줄 알았다는 생각입니다. 집을 팔고 있는 분이라면 매수자가 구체적인 조건을 말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가격뿐 아니라 잔금 날짜와 입주 시기를 묻는 사람이 있다면 실제 거래 가능성을 살펴보십시오. 그런데 선생님들은 결단력이 있기 때문에 조건이 어느 정도 맞으면 빨리 끝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한 번 더 확인하십시오. 특히 매수자가 자기 집을 먼저 팔아야 잔금을 마련하는 사람인지 대출이 필요한 사람인지 확인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새 집을 사면서 동시에 잔금을 치러야 한다면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이틀 어긋나는 것이 큰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도 가격도 현실적으로 봐야 합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자기가 오래 보유한 재산의 가치를 높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동네가 앞으로 좋아질 텐데, 이 집에 수리비가 얼마나 들어갔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자는 현재의 시장을 봅니다. 최근 실제 거래 가격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호가만 보고 가격을 정하지 마십시오. 비슷한 평수와 위치, 층과 상태의 집이 얼마에 실제 계약됐는지 보셔야 합니다. 여러 중개업소의 의견도 들어보십시오. 한 곳은 높은 가격을 말하고 다른 곳은 낮게 이야기한다면 왜 차이가 있는지 물어보십시오. 선생님이 듣고 싶은 가격을 말해주는 곳보다 실제 매수자를 데려오는 곳이 더 중요합니다. 다만 급하게 팔 생각이 없는데 너무 낮은 가격을 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최저 가격과 목표 가격을 미리 정하십시오. 이 기준이 있으면 협상할 때 감정이 줄어듭니다. 매수자가 가격을 깎는다고 자존심 상해하지 마십시오. 협상은 거래 과정입니다. 선생님도 양보할 범위를 알고 상대도 자기 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중간점을 찾으면 됩니다. 문제는 조건을 대충 맞춘 뒤 나중에 서로 다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서 특약이 중요합니다. 하자 수리를 누가 할지, 잔금 전까지 어떤 시설을 유지할지, 집에 남겨둘 물건이 무엇인지 적어두십시오. 관리비와 공과금은 언제까지 누가 부담하는지 확인하십시오. 말로 한 내용은 계약서에 들어가 있는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 9월 유술에는 바로 이런 작은 어긋남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생님이 계약서를 읽었더라도 배우자나 믿을 만한 사람에게 한 번 더 봐달라고 하십시오. 필요하면 관련 전문가에게 확인하십시오. 경술생 선생님들은 내가 이 정도는 알아 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큰 돈이 움직이는 문서에서는 아는 것도 다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땅 매도운도 중요합니다. 술토는 터전과 저장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경술생 선생님들 가운데 집과 땅에 대한 애착이 강한 분도 많을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받은 땅이나 오래전에 사둔 토지를 아직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번 9월에는 그 땅을 앞으로 누가 사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선생님이 계속 관리할 것인지, 자녀가 사용할 계획이 있는지, 아무도 사용할 생각이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아무도 관심이 없는데 세금과 관리만 계속 들어간다면 처분도 현실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활용 계획이 있고 관리 부담도 적다면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고 팔 필요는 없습니다. 토지는 서류를 더 꼼꼼히 보십시오. 지목과 도로, 경계와 공동지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오래전 매입 당시와 지금 주변 환경이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들은 개발 이야기가 지금도 유효한지 확인하십시오. 누가 그러는데 곧 개발된다더라는 말만 믿고 가격을 정하지 마십시오. 실제 행정과 현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동명의 토지는 가족끼리 먼저 조건을 맞추십시오. 특히 용띠나 닭띠, 소띠 가족과 공동재산이 있다면 의견 차이가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수자가 나타난 뒤 가족회의를 시작하지 마십시오. 미리 어느 가격이면 팔 수 있는지 정해 두십시오.
누가 중개업소와 연락할지도 정하십시오. 가족 여러 명이 각자 다른 말을 하면 매수자도 불안해합니다. 상속과 증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책임감 때문에 미리 자녀에게 정리해주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57세입니다. 앞으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긴 노후가 남아 있습니다. 너무 일찍 재산을 모두 넘기지 마십시오. 선생님의 선택권을 남겨야 합니다. 집을 팔아 돈이 생기면 그 돈을 자녀에게 나눠주기 전에 선생님 부부의 앞으로 거주 계획부터 세우십시오. 새 집을 살 것인지 전세나 임대로 갈 것인지 생활비를 얼마나 현금으로 남길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매도 대금을 받고 바로 또 다른 부동산을 계약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기다려도 됩니다. 큰 돈이 들어온 직후에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며칠, 몇 주 정도 돈을 안전하게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가 그 돈으로 우리 집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도 선생님 생활부터 완성하십시오. 그 다음 남는 범위에서 도와도 늦지 않습니다. 집을 주려 옮기려는 분은 지금보다 10년 뒤를 생각하십시오. 57세에는 계단이 크게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67세, 77세까지 살 집이라면 엘리베이터와 병원, 시장과 대중교통이 중요합니다. 관리비와 난방비도 확인하십시오. 멋진 집보다 오래 편안한 집이 좋습니다. 자녀 근처로 가는 것도 장점이 있지만 자녀가 평생 그곳에 사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녀가 이사를 가도 선생님 혼자 생활하기 좋은 지역인지 보셔야 합니다. 이번 9월 문서운은 빨리 계약하는 복보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계약을 만드는 복이 더 중요합니다. 사업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사업에서 책임감이 강합니다. 일이 안 되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기보다 내가 해결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문제가 있어도 내가 조금 손해보고 넘어가고 직원이 일을 못하면 내가 대신 하면서 사업을 유지해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57세부터는 내가 직접 다 하지 않아도 돌아가는 사업을 만들어야 합니다. 9월 정유월은 규칙과 계약을 다시 세우는 데 좋습니다. 거래처 결제일을 명확하게 하고 직원 역할도 정확하게 나누십시오. 알아서 하겠지는 줄이십시오. 사업에서는 역할이 애매할수록 선생님 일이 늘어납니다. 상품도 다시 보십시오. 상반기에 이것저것 늘렸다면 이번 달 실제 이익을 계산하십시오. 매출이 높은 것보다 이익률이 좋은 것을 보셔야 합니다. 많이 팔아도 원가와 인건비, 배송비와 각종 비용을 빼고 남지 않는 상품이라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많이 팔리지는 않아도 마진이 좋고 꾸준히 찾는 상품이라면 유지할 가치가 있습니다. 경술생 선생님은 한번 정한 품목이나 방식에 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에서는 의리보다 시장을 봐야 합니다. 예전에는 잘 됐지만 지금은 안 되는 방식이라면 바꿔야 합니다. 가게가 너무 크고 고정비가 부담이라면 규모를 줄이는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줄인다고 실패가 아닙니다. 더 오래 살아남기 위한 구조조정입니다. 동업을 하고 있다면 이번 달 돈과 역할을 더 명확하게 하십시오. 경술생 선생님은 상대가 제대로 못하면 결국 내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익은 같이 나누면 속으로 불만이 쌓입니다. 처음부터 누가 무엇을 맡고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는지 정하십시오. 친구와 사업한다면 더 정확해야 합니다. 친하니까 계약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친할수록 문서를 써야 우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대업을 하는 분은 임대료와 계약 갱신 조건을 점검하십시오. 세입자가 어렵다고 계속 밀어주기만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생활도 있습니다. 상대가 감당할 수 있는 납부 계획을 정하고 필요하면 문서로 남기십시오. 아직 직장 생활을 하는 경술생 선생님들은 9월에 책임 있는 역할이 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5년간 경험을 참고했을 때 정화정관의 상징을 넓게 활용하면 규칙과 조직, 승인과 책임의 문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중요한 결제나 마감을 맡거나 후배를 관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선생님의 장점은 결단력입니다. 그러나 너무 강하게 말하면 상대는 통제받는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결론은 분명하게 하되 설명은 부드럽게 하십시오. 이건 안 됩니다로 끝내지 말고 왜 안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후배가 실수하면 바로 고쳐주기보다 한번 스스로 해결하게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계속 정답을 주면 후배는 성장하지 않습니다. 57세부터는 일을 잘하는 사람에서 사람을 잘 키우는 사람으로 역할을 조금씩 옮기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 행운의 색깔은 짙은 청록색과 베이지색 그리고 은혜색 계열을 참고해 보십시오. 청록색은 병원연의 강한 열기를 조금 차분하게 눌러주는 이미지로 활용할 수 있고 베이지색은 술토의 안정감을 떠올리게 합니다. 은혜색은 경금과 9월 유금에 정돈된 성질을 상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옷 전체를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넥타이나 가방, 지갑, 손수건과 같은 작은 물건에 자연스럽게 활용해 보십시오. 행운의 방향은 북서쪽과 서쪽을 참고해 보십시오. 북서쪽은 술의 위치와 연결해서 볼 수 있고 서쪽은 이번 달 유금의 방향입니다. 특히 집을 매도하려는 선생님은 서쪽과 북서쪽 공간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오래 쌓아둔 상자와 고장난 물건을 줄이고 환기가 잘 되도록 해 보십시오. 미신적인 의미보다 실제 집을 넓고 관리된 공간으로 보이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행운의 숫자는 4, 6, 11, 20, 28, 37, 49를 참고해 보십시오. 숫자는 이번 달에 재미있는 상징 정도로만 생각하십시오. 복권과 투자 결과를 보장하는 숫자가 아닙니다. 큰 돈은 숫자보다 현실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이번 달 개운법 첫 번째는 계약과 약속의 날짜를 달력에 적는 것입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힘이 좋아도 여러 일이 겹치면 작은 날짜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잔금일과 갱신일, 보험료, 납입과 중요한 병원 일정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적어두십시오. 두 번째는 현관과 창고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술토는 저장하는 성질이 강해서 오래된 물건을 계속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 쓸 것 같은 물건이 몇 년째 그대로 있다면 정리해 보십시오. 팔 수 있는 것은 팔고 필요한 사람에게 줄 것은 나누십시오. 세 번째는 자녀에게 얼마가 필요하니라고 바로 묻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내 계획은 무엇이니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다음 선생님이 도울 범위를 정하십시오. 이 순서를 바꾸면 선생님 돈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네 번째는 모임에서 돈을 크게 쓰지 않는 것입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인색하게 보이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는 누가 더 많이 내느냐로 사람의 크기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각자 적당히 나누어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에 한 번 아무것도 해결하지 않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은 문제를 보면 해결해야 마음이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는 즉시 해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한두 시간만이라도 선생님 머리를 쉬게 해 주십시오. 이번 9월을 현명하게 사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단단함과 고집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의 단단함은 큰 장점입니다. 남들이 흔들릴 때 버티고 가족이 힘들 때 중심을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미 상황이 바뀌었는데 계속 같은 방식을 유지하면 단단함이 고집이 됩니다. 그 차이를 이번 달 잘 보셔야 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선생님에게 힘이 된다면 지키십시오. 하지만 관리 부담만 크고 아무도 사용할 사람이 없다면 정리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선생님에게 보람과 수익을 준다면 계속 하십시오. 그러나 몸을 갈아 넣는데 돈도 안 남는다면 줄이는 것이 맞을 수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래 알았다는 이유로 계속 상처를 주는 사람까지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한번 실수했다고 좋은 사람을 바로 밀어내지도 마십시오. 9월 유술의 작은 불편함은 관계를 끊으라는 뜻이 아니라 서로의 경계를 확인하라는 신호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경계가 있으면 관계가 오히려 오래갑니다. 자녀에게도 경계를 만드십시오. 사랑하는 마음과 경제적인 책임을 섞지 마십시오. 자녀는 자녀의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의 노후를 책임져야 합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배우자와 앞으로 10년의 계획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57세는 아직 경제활동도 할 수 있고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도 있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노후만 생각하며 모든 것을 정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일하고 살 것인지 다시 설계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선생님은 65세까지 일하고 싶을 수 있고 배우자는 조금 더 일찍 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집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배우자는 작은 집으로 옮기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이를 지금부터 이야기하십시오. 누가 맞는지를 정하려 하지 말고 두 사람이 모두 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십시오. 돈은 그 계획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모든 계획을 재산의 크기로만 판단하는 것입니다. 집이 크다고 삶이 반드시 편한 것도 아니고 땅이 많다고 노후가 반드시 든든한 것도 아닙니다. 현금 흐름과 건강 관리 부담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57세부터는 재산의 총액보다 재산을 얼마나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가 점점 중요해집니다. 부동산만 많고 생활비가 부족하면 답답합니다. 사업체는 큰데 매달 현금이 부족해도 힘듭니다. 선생님의 하루를 편하게 해주는 재산이 좋은 재산입니다. 그리고 9월 다음에는 10월 무술월이 들어옵니다. 이 부분은 경술생 선생님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월에 지지가 다시 술입니다. 선생님의 년지 술과 같은 글자가 들어옵니다. 지난주 전체가 경술로 똑같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지의 술이 다시 겹치는 만큼 생활 기반과 오래된 인간관계, 가족과 재산 문제를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일부 관법에서는 술술이 겹칠 때 자영의 성질도 참고합니다. 이것을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9월에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문제를 10월에는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이 중요합니다. 유술해가 들어오는 9월에는 작은 틈과 애매한 조건을 미리 찾아서 정리하십시오. 그러면 10월 술이 들어왔을 때 그 일이 실제 생활에 자리 잡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한다면 9월의 가격과 특약 잔금 조건을 잘 맞추십시오. 10월에는 실제 잔금과 이사 문제가 현실적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줄일 생각이라면 9월에 직원과 거래처 비용 구조를 정리하십시오. 10월에는 그 결정이 실제 운영 방식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돈을 어디까지 지원할지 9월에 기준을 세우면 10월부터는 그 기준대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월에 상대 눈치만 보고 애매하게 넘어가면 10월에는 선생님이 더 답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달에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명확한 사람이 되십시오. 명확하다는 것은 차갑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 정도까지는 내가 도와줄 수 있다. 이 가격이면 나는 팔겠다. 이 업무까지는 내가 하겠다. 그 이상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경술생 선생님들은 원래 기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번 달에는 그 기준을 상대를 누르는 데 쓰지 말고 선생님의 삶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사용하십시오. 또한 이번 9월에는 자신의 건강과 즐거움에도 돈과 시간을 쓰십시오. 선생님들 가운데 아직도 가족에게 돈을 쓰는 것은 안 아까운데 자기 옷이나 여행에 돈 쓰는 것은 아깝다고 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조금 바꿔도 됩니다. 좋아하는 곳에 다녀오고 배우고 싶었던 것이 있으면 시작하십시오. 일만 하다가 60대가 지나가게 두지 마십시오. 다만 큰 돈을 한 번에 쓰지 말고 선생님 형편 안에서 꾸준히 누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한 달에 일정한 취미비와 여행비를 따로 만들어 두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돈을 쓸 때 마음이 덜 불편합니다. 선생님이 행복한데 쓰는 돈도 가치 있는 돈입니다. 좋은 노후는 통장 숫자만 큰 노후가 아닙니다. 몸이 건강하고 내 돈을 내가 결정할 수 있고 배우자와 마음이 맞고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삶이 좋은 노후입니다. 이번 9월부터 그런 방향으로 선생님의 삶을 다시 설계해 보십시오. 경술생 선생님들에게는 아직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힘을 모두 일과 가족 문제에만 쓰지 마십시오. 선생님 자신에게도 남겨두십시오. 사람 관계에서도 앞으로는 상호성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만 계속 전화하고 선생님만 계속 밥을 사고 선생님만 계속 챙기는 관계가 있다면 잠시 멈춰 보십시오. 선생님이 가만히 있을 때 누가 먼저 연락하는지 보십시오. 그 사람이 선생님에게 중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선생님이 어려울 때 돈과 부탁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거리를 조절하십시오. 57세부터의 사람 복은 많이 만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 몇 명이 남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경술생 선생님들께서는 평생 남의 기대에 맞추느라 선생님의 기준을 많이 사용해 왔을 겁니다. 이제 그 기준을 선생님 자신에게도 사용하십시오. 나는 어떤 집에서 살고 싶은가? 나는 언제까지 일하고 싶은가? 자녀에게 어디까지 도와주고 싶은가? 내가 정말 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이번 9월에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답이 있어야 돈의 방향도 정해집니다. 목표가 없는 돈은 주변의 부탁과 투자 제안에 쉽게 흔들립니다. 목표가 있는 돈은 지키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이 65세 이후 매달 여행을 하고 싶다면 그 돈은 투자에 함부로 넣지 않을 겁니다. 노후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하고 있다면 자녀가 돈을 달라고 해도 전부 내어주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삶의 목표가 돈을 보호해 줍니다. 이번 정유월에는 바로 이 계획을 만들어 보십시오. 무엇을 더 얻을지보다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먼저 정하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것은 정리하십시오. 오래된 부채와 애매한 계약, 소모적인 인간관계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십시오. 경술생 선생님은 한번 결론을 내리면 잘 실행할 수 있습니다. 9월에는 좋은 결론을 만드는데 시간을 쓰고 10월에는 그 결론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올해 병원연에 강한 화가 선생님을 계속 밖으로 끌어냈다면 정유월부터는 그 힘을 안으로 걷어들여야 합니다. 상반기에 많이 움직였으면 이제 남는 것을 만드십시오. 돈도 남기고 건강도 남기고 좋은 사람도 남기고 선생님이 쉴 시간도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이번 가을의 진짜 결실입니다. 1970년생 경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이번 9월에는 오래 끌어왔던 집과 땅 문제에 구체적인 조건이 생기고 말로만 오가던 이야기가 실제 계약 가능한 수준까지 좁혀지기를 바랍니다. 집을 파는 분에게는 가격만 흥정하고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잔금 계획을 갖춘 신뢰할 만한 매수자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땅을 정리하고 싶은 분에게는 소문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 자금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협의하는 사람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다면 계속 미뤄지던 약속이 이번 달에는 날짜와 금액으로 구체화되고 사업을 하는 분들은 불필요한 비용과 거래가 줄면서 실제 남는 돈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에 계신 분들에게는 맡은 책임은 분명하게 인정받되 다른 사람의 몫까지 대신 떠안는 일은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자녀 문제로 올해 너무 많은 마음과 돈을 쓴 선생님이라면 이번 9월부터는 선생님의 몫을 먼저 챙기십시오. 자녀를 사랑한다고 선생님의 미래까지 희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녀가 자기 인생을 책임질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그것이 오히려 더 오래가는 부모의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서도 무리하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열심히 일하는 이유도 결국 앞으로 잘 살기 위해서입니다. 몸을 상하면서까지 일하면 순서가 바뀝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있으면 미루지 말고 잠을 못 자는 날이 계속되면 생활 습관을 조절하십시오. 운세보다 몸의 실제 신호가 우선입니다. 이번 9월 경술생 선생님들에게는 좋은 것만 골라 남기는 힘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남겨야 할 재산은 든든하게 남고 팔아야 할 재산에는 알맞은 길이 열리고 돈은 엉뚱한 사람에게 새지 않으며 선생님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사람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유술의 작은 불편함이 큰 갈등으로 번지지 않고 오히려 서로의 생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10월 무술월에는 9월에 잘 정리한 결과가 선생님의 실제 생활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1970년생 경술생 개띠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마음에 남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번 9월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 하나도 댓글에 남겨주십시오. 선생님들이 남겨주시는 바람마다 오래 묵은 고민에는 현실적인 해답이 생기고 기다리던 문서와 재물에는 반가운 흐름이 이어지기를 마음 모아 기도 올리겠습니다. 개인 사주 상담이 필요하신 선생님께서는 아래 안내된 번호로 생년월일시와 양력인지 음력인지 성별과 지금 가장 궁금하신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십시오. 태어난 시간을 모르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경술생 개띠 선생님들의 9월이 작은 오해는 지혜롭게 풀어내고 중요한 계약은 안전하게 지켜내며 팔고 싶은 집과 땅에는 믿을 수 있는 인연이 닿고 평생 애써 만든 재산과 건강과 가족의 평안은 더욱 든든하게 선생님 곁에 남는 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